안녕하세요. PD 이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시간에 제 강의가 좀 걱정이 돼요. 좀 졸리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떤 사장님이 깜짝 놀래켜달라 그러는데 제가 그 재주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 정말 180도 바뀔 수 있는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절대 졸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셨지만 오늘의 마무리가 정말 좋은 정보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제품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품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Y 메나테크란 제목으로 이제 메나테크를 제가 만났던 이야기부터 다양한 이유로 이제 메나테크를 만나셨을 텐데요. 만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의 어떤 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타 지역에 계시는 지인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잘 지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하는 일은 어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요즘 워낙 이제 경기도 안 좋다 그러고 해서 하는 일은 좀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또 그만뒀어요. 이래서 또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분의 표현이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다들 어렵다고 해서 너무너무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오랫동안 어디에서 일을 했으니까 본인의 능력은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고 그만큼의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데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그 정도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 더 젊고 그렇죠? 그리고 발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갭에서 점점 이렇게 우리가 설 자리가 없고 정말 내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건 어때요?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더 잘 될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주로 오고 싶다. 그래서 원주로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서두에 왜 이분의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대요. 당장 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의 페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아무 일이나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2020년도에 메나테크를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 같았어요. 그때 제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뭐 가게를 망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가 지켜보니까 곧 망하겠더라고요. 그냥 느낌에 이 상태로 가다가 나도 망하겠구나.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커피숍을 그 당시에 한 7년 정도 됐을 때인데 저희가 왜 자영업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자영업을 할 때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자영업 10년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껏 살아야지가 저의 꿈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허접하지 않아요? 얼마를 벌 것이며 어떻게 벌 것이며 뭐 이런 계획도 없이 10년을 열심히 살면 내가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조금의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철이 없었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5년이 이제 딱 지나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돈도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주변에 상권들이 너무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커피숍들도 많이 들어왔었고 고객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거 아시죠? 커피보다 빵값이 더 비싸요. 밥값보다도 빵값이 비싸고 우리가 브런치로 해서 커피랑 먹으면 3만 원 정도가 나오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었고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커피숍을 다 떠나서 내가 자영업을 하는 한 사람에서 지금의 트렌드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나를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오래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경쟁력 없음이 저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커피숍을 안 하면 이 상태로 가면 답이 없을 것 같고 정말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될까를 막 고민했었어요. 고민한 그때가 이제 2020년 되기 전에 한 2018년, 19년도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를 알아봤냐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 가게 일을 하면서도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리고 또 사람을 대면하지 않는 일.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상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상담 심리를 공부했어요. 뭐냐면 하나는 사람을 안 만나는 거, 하나는 사람을 만나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공부를 하고 일을 막 벌려놓던 그 타이밍에 저희 스폰서님 만나게 됐죠. 이하란 스폰서님 만나게 됐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몇 번의 기회는 온다. 근데 그 기회가 기회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제가 만났던 스폰서님을 통해서 만났던 메나테크가 저한테는 정말 마지막 기회이자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폰서님 저희 가게에 이제 손님으로 오셨는데 원래는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근데 한 5년 정도 저희가 만나지 못했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지나고 보면 다 신기해요. 그래서 손님으로 오시다가 이제 그냥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아직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첫 느낌이었고 여전히 발랄하시고 에너지 넘치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잖아요. 뭘 해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졸리시나요? 이렇게 발을 굴러야 되나 중간에? 그래서 약간 이제 붓고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때 컨디션 좋을 때는 이제 약간 날씬 오후에서 부으면 뚱뚱 오후가 됩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이 뭐냐면 짜증이 살짝 나요. 짜증 안 나세요? 살찌면 마르신 분들 모르겠지만 살이 보통 때보다 조금 붙으면 짜증이 나요. 요즘도 살짝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번 달에 마스터 챌린지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때 이제 막 짜증이 나고 몸이 붓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이제 스폰서님을 딱 보는 순간 이제 전에 클린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클린을 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을 통해서 클린을 하게 됐죠. 되게 신기하죠. 그것도 손 들었어요. 제가 사장님 저 클린할까요? 이렇게 손을 들었거든요. 한마디도 저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면 저분이 메나텍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뭔가가 필요하면 이제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린이 시작이 됐는데 매일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홈미팅처럼 매일 만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스폰서님도 7년 정도 웨나텍 사업을 진행하신 거였고 저도 가게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사장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신나는 게 많은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연금소득을 만들어서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할 거다, 뭐 그러면서 막 65세까지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65세까지 플랜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해야 되지? 그 고민을 7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때. 그래서 뭐가 이렇게 다를까? 열심히 살아온 거를 따지자고 하면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커피숍을 9시 반에 열어서 11시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2번을 쉬었는데 그것도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쉬었기 때문에 정말 어느 직장인보다 자영업 하시는 분보다 진짜 열심히 일을 했고 개인 커피숍들은 메뉴나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즌별로 유행하는 것들을 다 찾아서 먹어보고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잘 되고 뭐 돈이 벌리고 부자가 되는 거랑은 사실은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이렇게 다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명확하게 달랐던 거는 도구가 달랐다는 거죠. 저는 그걸 몰랐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스폰서님 저한테 메나텍 사업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들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뭔가를 막 알아보면서 네트워크가 제가 알아보는 거에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변에 이렇게 권하면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먹을게. 근데 난 그런 일 못해. 그래 도대체 그런 일이 뭘까? 나 그딴 거 못해. 뭐 그런 일 못해.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또 이영석 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해? 뭐 이런 거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쩌면 그 네트워크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 가지고 있었고 저는 또 하나의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30대 후반에 네트워크 사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연금 소득에 대한 로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30대는 사실 50대가 굉장히 멀거든요.
안 올 것 같은 그런 나이인데도 나이였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 사부작 하면 정말 연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30대 후반에 네트워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를 경험하고 그만둘 때 저의 결론은 뭐였냐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겠구나. 정말 영업력이 있고 뭐 인맥이 많고 뭔가 추진력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진짜 만나는 사람만 매일 만나고 근데 메나테크는 만나는 사람만 매일 만나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그 당시에 저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뭔가를 해도 연금 소득은 갖고 싶지만 네트워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스폰서님 저한테 그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그때가 어쩌면 타이밍이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다른 생각이 안 들고 다른 솔루션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사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저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별로 고민을 안 하고 결정을 하게 됐고요. 사장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0일에 대한 저한테 미션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100일이 지나가지 않았나요? 정말 1년에 3번만 100일이 지나가면 1년이 후딱후딱 가고 저희 나이를 생각해 보면 수많은 100일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희의 삶의 모습이 진짜 내가 뭔가 원하는 만큼으로 확연하게 변했던 시기들은 있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성공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100일을 내가 무언가를 해도 가고 안 해도 가죠. 100일 전에 뭐 하셨어요? 100일 전에도 똑같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데 100일이 지나도 정말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벌려놨던 것들 뭐 학교 들어가고 뭐 자격증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올스톱하고 이제 스폰서님이 안내해 주신 대로 시스템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보자. 100일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시스템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MBA라는 곳에 오고 또 오픈 미팅에 오고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먼저 클린을 시작했었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냥 막 답답하고 뭔가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살쪄가는 제가 싫은 거죠. 찔 것 같은 예상이 드니까 미리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을 했는데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클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 달에 마스터 챌린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을 알아보면서 클린에 대한 효과를 보고 그분들한테 클린을 이야기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미리 이야기를 했죠. 이런 정보가 있어. 이런 클린에 대한 게 있어. 그런데 그 정말 타이밍이 맞아서 그런지 그 클린에 대한 게 굉장히 컸어요. 시너지도 컸었고 클린 하신 분들의 어떤 결과치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왔고요. 지금 나와 계신 사장님들도 그분들을 통해서 나왔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0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사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게 가능할까 했던 그런 부분들이 100일 안에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0일을 지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제일 감사한 거는 메나텍을 만나서 이제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내가 나중에 뭘 해야 될까를 아마 고민 안 하시는 분이 진짜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뭘 해야 될지가 딱 정해졌을 때 사실은 큰 고민은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까? 이런 고민이지만 그 당시에 저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과연 뭘 해야 될까? 내가 이런 자영업을 계속 할 수 없어도 나는 뭔가 수입을 계속 창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고민은 하죠. 내가 많은 사장님들과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할까 그런 조급함 어떤 그런 고민들은 하지만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정말 제가 메나텍을 통해서 가장 큰 그 감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의 결단을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연 이게 될까 말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들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을 텐데 오늘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강한 어떤 결단을 하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는 것 같죠?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삶의 목적은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냈을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제적인 여유래요. 근데 저희가 물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저희에게는 왜 정말 메나텍을 통한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 건강적인 거, 그리고 어떤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정말 해결이 거의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저희가 고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그 바닥에는 경제적인 것과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행복의 조건은 다르지만 가장 큰 걸 차지하고 있는 게 아마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어때요? 저희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잖아요. 여기 아마 열심히 일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제가 저희 아빠의 이렇게 삶을 봐도 너무너무 부지런하게 사셨거든요. 지금도 일을 하세요. 지금 뭐 꼭 먹고 사는 그런 것보다는 일을 좋아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사는 거는 진짜 다 기본적인 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도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가족들과 또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어쩌면 저희들의 삶이 돈을 쫓아서 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여도 제가 가게를 하면서 정말 너무 신기했던 게 딱 벌면 그 다음 달에 까먹고 벌면 까먹고 저만 그런가요? 오랫동안 벌고 조금 까먹어야 되는데 자영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 자본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뭔가 이벤트가 생기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메뉴를 좀 하나 하고 기계를 하나 들여놓으면 몇 달 벌은 걸 또 까먹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생도 그렇잖아요. 뭐 아이들이 이벤트를 좋은 이벤트면 좋지만 안 좋은 이벤트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이 취업이 잘 안 돼서 공부를 계속하려고 유학을 가고 이렇게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이렇게 막 주변에서 돈을 융통해서 아이 유학비를 대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정말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기가 너무 어렵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삶이 그렇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걱정 되시나요? 되셨었죠. 그래서 정말 지금 이대로 나의 미래가 괜찮을까. 제가 40대에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벌써 걱정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나의 미래에 대한 거 그리고 정말 열심히 벌지만 돈이 모여지지 않고 이렇게 사이버 머니처럼 통장에서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을 하죠. 그리고 정말 좋은 걸 먹는데도 아프신 분들이 많고요. 건강연료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사는데 할 일이 없는 거. 그것처럼 무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 근데 젊은 나이세요. 60대 조금 간 넘은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가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뭔가 이렇게 열정을 쏟을 곳이 없으면 조금 빠르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빠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에 사무실에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또래보다 젊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내가 할 일이 있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그런 가치를 끊임없이 내가 확인받을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나를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내가 가서 일할 곳이 있는가, 그게 저는 정말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하고 있는 거와 더불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위기가 오기 전에 제가 망하기 이전에 망할 것 같아.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건강이 허락돼서 지금의 일은 하고 있지만 내가 건강이 허락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지금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멋진 명함이 있고 내가 멋진 커리어가 있을 때 내가 B플랜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AI가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AI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떤 걸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 그런 거죠. 도배,
페인트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대요. 그거는 AI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좀 섬세한 작업들 있죠.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도배하는 로봇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발상 자체가 지금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미술 그 대회였거든요. 꽤 유명한 미술 대회였는데 1위를 한 작품이 AI가 그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상이 되고 나서 이거를 인정할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미술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술의 영역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인데 그 영역을 이제 AI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고 정말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어떤 감정이라든지 뭐 체력의 한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때가 오지만 AI는 또 그런 한계를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유하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나를 원하는 곳 그리고 AI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어때요? 그 하나의 기계가 정말 수십 명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 주변에 보시면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 되게 많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죠. 그 투잡, 쓰리잡 할 때 정말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조금은 수입의 속성이 다른 일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열심히 일해도 지금의 상황에서 그닥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게 결국은 노동 수입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사실은 이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래도 괜찮게 벌고 있고 아직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노동 수입의 한계, 노동 수입의 한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이게 너무나 많이 느껴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의 수입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커다란 어떤 그 식당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수입을 많이 벌고 그리고 전문직에 계신 분들 있죠.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부러워하시고 하지만 결국 그런 분들도 내가 시간당 수입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인보다 시간당 수입이 뭐 두세 배가 많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의사분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의사분들도 그런 것들 있죠. 내가 많이 벌지만 그 이외에 뭔가 소송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고객들로 인한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어려움들이. 그래서 진짜 정말 필요한 의사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빨리 뭔가를 해서 이렇게 성공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 이런 노동 수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자산소득인 거죠. 연금소득.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도 저녁 시간에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거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아니지만 일정 시간 동안 내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런 연금소득을 구축해 놓고 정말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고 내가 조금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라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대기업과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대기업들은 뭔가 재능이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많이 투자가 되죠.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것처럼 시스템을 내가 만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능력들이 보통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입증된 시스템에 웃겨야 되는데 제가 못 웃기니까 웃는 거예요. 입증된 시스템에 합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말 이런 연금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은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고 입증된 시스템에 합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단계라 그러죠. 너무 신기한 거는 제품 얘기를 쫙 했더니 먹고 싶대요. 검색을 딱 하니까 판매 방식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그럼 본인이 직접 사지 마라. 내가 사서 주마. 이랬는데도 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단계가 뭐야? 그랬더니 뭐 윗사람만 좋고 그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윗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튼 그 다단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이렇게 플랜 B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내가 소프트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도널드 트럼프도 뭐라 그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렇게 경제 용어로 설명이 돼 있죠. 보시면 중간에 유통 단계를 배제해서 유통 마진을 줄였어요. 그리고 광고비나 관리비나 샘플비를 제해서 회사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이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 언론과 교과서에서 아이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신개념 유통 방식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생기는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거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읽어도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좋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단계를 좋게 얘기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분들은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는, 모두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다 나와 있는 유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요, 예전에 저희는 소비만 했죠. 끊임없이 내가 어디 상점에 가서 돈을 쓰는 소비자였다라고 하면 지금의 시대는 프로슈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과 광고에 관여하는 프로슈머 시대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통을 보면 그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유통을 보시면 생산에서 소비자한테 올 때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요. TV에서 누가 광고를 하면 저희가 마트에 가서 광고에서 봤던 제품들을 이렇게 픽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고하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오는데요. 어느 순간 할인마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할인마트가 나타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런 과정들을 한 군데 모아놨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홈쇼핑, 인터넷 쇼핑입니다. 홈쇼핑 처음에 나왔을 때 어땠어요? 저걸 어떻게 옷을 뭐 안 입어보고 사? 뭐 심지어 먹는 거는 저걸 어떻게 안 먹어보고 사? 이랬는데 요즘엔 거의 다 그렇게 사시지 않나요? 인터넷 구매가 제일 싸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가격도 저렴하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집에서 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됐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슈머라고 부르는데, 내가 회원가입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그냥 소비자로서 쓰기만 하셔도 되는 거고요. 내가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알리고 함께 유통하는 과정에 참여해도 되는, 그게 바로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쇼핑 트렌드나 경제 트렌드를 보시면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이게 지금 그 코로나 직후거든요. 코로나 직후고 지금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 데이터는 더 많이 갭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 이때보다 한 5배 정도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온라인 쇼핑, 우리가 홈쇼핑, 인터넷 쇼핑,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여러분들도 핸드폰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모바일 쇼핑의 장점은 뭐예요? 시간도 필요 없고 장소도 필요 없고 내가 자다가도 깨서 하시잖아요. 쇼핑할 때는 졸리지도 않잖아요. 졸리지 않지 않나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막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모바일 쇼핑화 되면서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 고민해서 내가 사야 되는 것들도 빠르게 소비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쇼핑들이 모바일 쇼핑화 되면서, 코로나가 되면서 점점점 더 많은 것들을 모바일 쇼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요즘의 경제 트렌드는 구독 경제예요. 저희가 지난달부터 저희도 구독 프로그램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 근래에 생긴 게 아니에요. 구독 프로그램을 예전에 어릴 때라 그래야 되나? 예전에 보면 신문도 구독하셨죠.
1년 보면 뭐 한 달 무료인가요? 뭐 이렇게 하고 우유 구독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렌탈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뭔가를 다 소유해야 되고 집도 소유하고 차도 소유하고 모든 걸 소유했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공유하는 그리고 나눠 쓰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서 구독 경제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독 경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싸고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경제라는 거는 사실은 임시 직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회사에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임시직을 고용하는 형태를 얘기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떠냐면 많은 분들이 추가 수입을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한 일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기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부합하는 게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모바일로 다 하시죠. 저희 핸드폰 안에 쇼핑몰 들어있죠. 저희 사무실 들어있죠. 모든 것들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쇼핑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구독해서 내가 안정된 그런 소비자망을 구축해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가게를 하고 있어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경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지금의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B플랜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할 때 체크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사,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연금소득이었잖아요. 그래서 연금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 뭐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회사에서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회사를 내가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를 정말 알아보셔야 되고요. 제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변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이게 정말 괜찮아 라고 해서 권유 받았을 때 지인들이 하니까 한 번씩은 써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두 번, 세 번 쓰게 안 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내가 어떤 특정한 나이대나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정말 재구매가 가능한 그런 제품인지를 명확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특히 네트워크는 재구매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지속적으로 신규 창출에 정말 포커싱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구매력이 가능한 그리고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인정과 보상이 되는지 그리고 사업적으로 지금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 사업이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먼저 보시면 신뢰할 만한 회사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요. 메나테크를 위키백과에 검색을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회사들은 생필품 회사, 건강식품 회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의학대체 웰리스 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검색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를 먼저 알아보시면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업그레이드한 제품들이 아니고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든 최초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9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되어서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MIT 공대에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의 글리코믹스가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2004년도에 드디어 메나테크 코리아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이 있어요. PDR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도 글리코 영양소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전 세계 유명 과학 저널인 거죠. 이렇게 사이언스지에 당 생물학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가 게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 부분인 거죠. 사람들이 제품을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제품들이 좋다라고 하지만 저희처럼 특허 자료나 이런 임상 데이터, 구체적인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도 누가 권하니까 잘 먹으면서 왜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는 돈 좀 만들 수 있대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분들은 끝이 없는데 제가 정말 오늘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데도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면 만들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코셔 인증이나 NFC
F 인증을 다 받은 제품들이 나오는 그런 믿을 만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베스트 MLM은 미국에서 2019년도에 멀티레벨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에 대해서 순위를 조사를 했거든요.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4가지의 중요한 필수 자격이 충족된 회사라고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당장이나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입하는데 저렴하다. 세 번째는 회사는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판매하는 제품이 트렌드에 맞고 시장성이 크다라는 주제로 순위를 매겼거든요. 그래서 2위가 메나테크인데 1위는 사실은 식품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식품회사로서는 메나테크가 1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4가지에 가장 부합하는 회사다라고 검증이 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메 많이 주변에 많으시죠. 17위입니다. 그리고 허벌라이프 20위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도 요즘에 많이 없지만 30이고 뉴스킨 제품도 많이 드시거든요. 38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회사들 제품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회사들도 굉장히 오래됐고 좋은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순위에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건 뭐냐면 4번째 조건에서 뭐예요? 지금의 트렌드에도 맞고 앞으로도 시장성이 크다. 그거에서 결국은 우리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차별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나머지 회사들은 다 똑같은 아이템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조건에 하에 있다고 쳐도 지금의 트렌드, 앞으로의 시장성에서는 가장 유력한 게 메나테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업성은 저는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26개국에 원서버로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는 지인이든 일본에 있는 지인이든 회원가입해서 그분이 쓰시는 점수가 한국에서 제품을 쓰시는 거와 똑같은 점수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원서버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타 회사들은 저희와 같지 않아요. 타 회사들은 내가 외국에 있는 누군가를 추천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직급이 되기까지는 실제로 어떤 수입적인 반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원서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회사의 경영 철학이 모든 회사는 이윤 추구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전 세계 영양실조 아이들을 후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말 멋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개인 하나하나가 많은 금액을 기부한다라는 거, 오랫동안 기부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메나텍에서 내가 좋은 제품을 먹고 좋아서 누군가한테 알리는 과정을 통해서 유통되는 제품들에 의해서 제3국의 아이들한테 리얼푸드가 제공된다. 그 많은 아이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큼의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저희 회사도 아이템을 보면 다르지 않아요. 보통 건강식품, 다이어트, 스킨케어 이런 3가지 아이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차별화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라는 독보적인 물질 때문인데요. 글리코 영양소를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글리코 영양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보통 사람의 몸은 6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세포 하나를 떼어서 봤더니 이렇게 세포 표면에 머리털처럼 흩날리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얘가 막 소리가 났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막 움직이는데 얘를 이렇게 확대해서 봤더니 이 표면이 곤충의 더듬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촉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글리코폼, 그다음에 당쇠, 당사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이 촉수를 이루고 있는 영양소가 바로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은요 서로 부딪히면서 대화를 해요. 서로 부딪히면서 대화를 해서 내 몸에 뭐가 들어오는지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내 몸에 들어온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은 밖으로 내보내는 면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제가 그 유회사 제품을 오랫동안 먹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많이 먹었는데 좋아지는지를 모르겠고 점점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돼서 한 번에 20알을 드신대요. 근데 저희가
저희는 딱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몸 상태에 따라서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내가 줄일 수 있는 몸이 되어가는 건데 그분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마침 바꾸고 싶었는데 정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이 먹는 20알이 과연 어디로 갈지를 저희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 촉수들이 똑똑하게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가 똑같이 단백질을 먹어도 우선적으로 가야 될 곳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글리코 촉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촉수가 글리코가 부족해서 망가지게 되면 많은 질병들이 저희가 오게 되는데요. 세포교통 오류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 과면역, 저면역, 뇌기능에 관련돼서도 많은 질병들이 오는데요. 제가 클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3차 신경통 있죠. 그 친구가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가 왔게요? 다른 곳이 아프대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근데 사장님 너무 신기하대요. 자기 그 3차 신경통이 없어진 게 자기는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약이 없다 그랬고 계속 이렇게 진통제 도수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MRI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 돈으로 사실은 클린했었던 거였고 클린도 그렇게 뭐 빡세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본 클린에다가 유지식을 했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아서 이 친구가 이제 깨가 났던 거죠. 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그 관절 쪽이 너무너무 아프대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동안은 그 3차 신경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늠하기 어려운 통증이래요. 정말 너무너무 아픈데 걔가 너무 아프니까 다른 거 사실은 통증을 못 느꼈던 거죠. 근데 그게 안 아프기 시작하니까 다른 곳의 아픔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모든 부위가 아픈 거여서 자기가 뭘 먹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제가 제품을 안내를 해줬는데 이 세포고통 오류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받는 부위에 따라서 관절염이라든지 그다음에 당뇨라든지 건선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원인은 모두 같다. 결국은 내 면역 세포가 나를 알아볼 수 있게만 하면 고쳐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우리 몸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게 당뇨잖아요. 그래서 촉수가 똑똑해져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알아보면 정말 당뇨가 케어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과면역은 면역이 오버하는 거. 그리고 저면역 요즘에 되게 많으시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고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게 많이 돌고 있는데 이 저면역은 말 그대로 촉수가 많이 망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도대체 누가 들어오는지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무방비 상태가 저면역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처음에 클린할 때 몸이 막 붓고 그럴 때 저가 뭐가 왔냐면 대상포진이 왔어요. 머리로 오고 뭐 옆구리로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클린을 딱 하는 순간 그런 거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 조금 반응이 세게 와요. 근데 저는 클린을 딱 하는 순간 그 대상포진이 다시 올라왔었거든요. 그냥 통증 없이 수포 없이 자국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런 많은 것들에 노출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크론시병 같은 경우도 이제 저면역에 의해서 오는 거고요. 뇌기능도 학습장애, 주의력장애, 행동가다장애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상담한 경우가 이런 경우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물론 성격적으로 조금 산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뇌 신경세포를 감고 있는 글리코가 부족했을 때 이런 신호 전달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됐을 때 오는 질병도 사실은 파킨슨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있는 질병들을 보면은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거나 뭐 어떤 특정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오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영양 상태가 어떻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뇌기능 장애들도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불임이나 선천성 당화결함, 골다공증 이런 것도 다 글리코의 부족이다. 그런데 이게 글리코의 부족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솔루션이 나와 있죠. 글리코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한 양에 의해서 좋아지는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다 회복이 되고 좋아진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잃어버린 영양소에 나오는 영양학적 유효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고요. 영양소 우선 할당 이론에 의해서 시급한 게 먼저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당뇨 때문에 제품을 먹었지만 다른 부분이 먼저 시급하다라고 하면 그쪽에 가서 먼저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좋아지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 정상화될 수 있다, 회복되어진다라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는 책을 통해서도 글리코 영양소가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많이 먹었던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항산화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집에 비유했을 때 기둥에 해당하는 거죠. 저도 이 기둥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한 주먹씩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오랫동안 먹고 나서 사실은 뭐가 좋아졌다라는 거를 느끼지는 잘 못했고요. 뭐 피곤한 게 없고 이런 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많은 먹은 만큼의 효과는 보지 못했었거든요. 졸리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기초가 되는 글리코 영양소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내가 먹은 기둥들이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런 걸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주변에 제품을 글리코를 안내하시다 보면 그동안 건강관리를 오래 해오셨던 분들, 타사 제품이어도 오래 좋은 제품들을 먹었던 분들은요, 글리코가 들어가잖아요. 일을 굉장히 빨리 해요. 재료가 많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죠. 재료는 많이 있는데 이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글리코가 들어가서 너는 이쪽에 가서 일을 해, 너는 뭐를 해, 이런 것들을 명령한다라고 생각하면 빠르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글리코가 베이스가 되었을 때 기둥들이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건강한 몸을 얻을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알고 나서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저는 선택을 할 때, 영양소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죠. 천연이야, 흡수율이 얼마나 돼, 뭐 가격도 비교하지만 그런 것들을 주로 비교했다라고 하면 글리코 영양소를 알고 나서는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냥 글리코 영양소는 저희 같은 경우는 100% 천연으로 나오기 때문에 글리코 영양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냥 선택의 유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종합 비타민을 먹어도 글리코 영양소 있는 거 드시면 되고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단백질도 글리코 있는 그냥 단백질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왜 사업이 이렇게 왜 억지로 사업을 하려고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제품을 좋아하고 제품에 대한 감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전달하시면 그 자연스러움이 전달이 되고 거기에 시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걸 전달했을 때 기둥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든 회사에서 다 팔아요. 그렇죠? 뭐 모든 네트워크 회사, 그다음에 뭐 그 그릇 만드는 회사, 그리고 제약회사, 그리고 요즘에는 다 병원에서도 뉴트리션 제품을 다 팔거든요. 그런데 이 글리코 당 영양소는 오로지 메나테크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먹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과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과학저널에도 실려 있고요. 의대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세포들은 반드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촉수를 건드리면서 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이후 개정판에는 어때요?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는 반드시 글리코를 섭취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도요, 글리코 영양소를 얘긴 하고 있지만 몰래 먹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서재걸 원장님, 아까 책 쓰신 원장님이죠. 그분도 유산균, 코엔자임 Q10, 비타민 D 이런 걸 드시면서 당 영양소는 메나테크밖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저희 걸 드시고 있겠죠.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선모, 촉수가 약한 허약한 세포는 수많은 질병에 노출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모가 끊어지면 암세포를 인지하지 못해서 결국은 암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모를 새롭게 생성해서 회복시켜서 암을 이기게 돕는 게 바로 8가지 글리코 영양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특허가 출원되어 있죠. 그래서 60여 개국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 글씨가 보이실 텐데 어떤 특정한 질환의 치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당 영양소를 공급해 준대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거는 똑같은 ABC를 먹는데 좋아지는 게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심지어
투여된 영양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노화진행 또는 최적의 건강 계획에서 예전에는 저희 제품을 이렇게 중증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드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예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정말 저희 제품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먹었더니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 및 골비돌은 증가하고 혈청 생활 상태가 보다 건강한 수준으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들도 모두 회복 또는 개선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론병, 자폐, 당뇨, 뭐 동맥경화 이런 것들도 다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관절염 그리고 여기는 바이러스 종류들이죠. 그래서 요즘 시즌에 어쩌면 글리코 영양소가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해요. 저희가 코로나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침입을 저가 아군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침입을 제거한다. 그리고 설사 내가 감염이 됐다라고 해도 회복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코로나나 어떤 그런 거에 그 감염이 되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나서도 체력이 이렇게 빨리 안 돌아오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품을 진짜 많이 드시면 굉장히 빠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암 종류도 전이 부위가 제거 및 검출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 종양체가 추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피부에 관련된 거죠. 일관 손상 피부, 노화 피부, 방사선 손상 피부도 색소 침착이나 주름 탄성 손실이 감소되고 표피 진피가 회복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꾸준히 먹기만 해도 정말 저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성을 봤을 때 많은 회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제품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다 자기네 거 좋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라고 전 그래요. 맞아요. 다 자기네 거 좋다 그래요. 라고 하는데 이 많은 회사들이 다 우리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라 보통 예전에는 뭐 합성이야 천연이야 뭐 GMO야 넌 GMO야 이렇게 얘기했죠. 파라벤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걸 다 배제하고도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글리코의 유무인 거죠. 그래서 글리코 당 영양소는 오로지 메나테크밖에 없기 때문에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인 거죠. 세상 더없이 좋은 것이 와도 온리원을 당해낼 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최고의 제품에 그러면 이 제품만 들어가면 완벽하겠다라고 해서 권해주셔도 되고요. 실제로 타 제품을 드시는 분도 엠브로토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에 대한 조금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 피 터지는 경쟁 시장, 제가 예전에 네트워크를 하면서 내가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혔던 거, 이런 경쟁 시장에서 내가 남보다 우월해야 되는 거, 영업력, 어떤 경제적인 능력, 어떤 이런 것들이 내가 더 있어야지만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온리원인 독점 시장에서는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만 내가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쪽보다는 훨씬 더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쪽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템을 나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의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원수당 지급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뭐 너네 거 돈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빼박이죠, 빼박. 어떻게 할 수 없는 검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메나테크가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돌려주는 후원수당 35%를 정말 꽉꽉 채워서 돌려주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믿고 이 부분을 이제 안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 사업은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저희가 사업 그러니까 뭔가 내가 거창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저희 사업은 아까 프로슈머라 그랬잖아요. 내가 쓰고 좋아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 광고하고 유통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먼저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매달 사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사업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나오는 아이템들을 보세요. 메나테크의 아이템들을 보면 안 쓰는 게 있나요? 이렇게 맨즈하고 우먼스만 빼고는 사실은 내가 뭐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쓰는 것들, 우리 가족과 내가 하루 종일 쓰는 제품들을 그냥 브랜드 체인지 해보는 거죠.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게 바로 사업의 출발이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메나테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들을 바꿔보시고요. 바르는 거 바꿔보시고 내가 몸에 쓰는 것들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경피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꿔보고 믹스커피 좋아하시는 분도 믹스커피 말고 차가버섯 들어간 저희 커피로 권해드리고 소소한 거 하나하나도 그냥 여기에서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것만 아니면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큰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렇죠? 큰 돈을 벌고 싶으니까 당장 내 앞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몇백만 원이 딱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소소하게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그 늘려가는 것들을 누군가와 함께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셔서 다 몰이 생기셨죠. 몰이 없으면 제 몰에 와서 구매를 하세요. 다 아마 본인의 이름을 가진 쇼핑몰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는 네트워크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쇼핑몰 우리가 쿠팡에서 하듯이 쇼핑몰이 있어. 회원가입해서 여기서 필요한 물건들을 한번 구매해봐. 그리고 정말 좋으면 이 쇼핑몰 누구한테 안내해줘. 그게 사업이 될 수 있어. 거기까지가 그냥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 사업 설명의 전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가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쇼핑만 하셔도 돼요. 필요한 것들. 내가 기왕이면 건강한 거 먹고 건강한 거 바르고 건강한 걸로 씻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쇼핑만 하셔도 되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 비즈니스라는 칸에 들어가면 나를 통해 생겨난 멤버십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답답해요. 안 늘어나요. 오늘 사람이 내일 사람이고 내일 사람이 모레 사람이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도 변화가 없는 달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저는 근데 맵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알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맵에 누가 들어온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멤버십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사업이 좋은 거는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게 얻어야 되죠. 일단 물건 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문하면 택배해 줘야 되고 반품해 줘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횡성을 갔는데 거기 그 스포츠 매장 하시는 분이 제품을 이제 주문하셨는데 가지러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반품 접수건이 너무 많대요. 그거를 일일이 다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반품 신청하면 회사에서 바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좋은 거 쓰고 내가 좋은 거 감동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면 되고 이렇게 가입해서 쓰는 방법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사업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자동 주문을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저희가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 하셨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거의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쓰지 않나요? 마트 가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저희가 다 따로따로 구매해서 그렇지 그거를 생필품 건강식품부터 뭐 스킨케어 바디 치약 칫솔 이런 것까지 한다 보면 거의 제가 보면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인 가족으로. 그런데 저희가 그냥 25만 원 정도 내가 자동 주문을 걸어서 12개월을 쓴다라고 하면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죠. 저희가 마트 가서 300만 원 쓰시고 나서 마트에서 저희한테 선물 안 준다고 화 안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당연하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소비하는 게 당연했고 지출하는 게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거를 메나테크 아이템으로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요거를 다시 여기가 바이탈 프로 밸런스로 바뀌었잖아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8만 얼마여서 제가 50만 원이라고 적었는데 내가 1년 동안 300만 원 지출하고 50만 원이 캐시백이 돼요. 내가 보너스 제품으로 받아요. 정품을. 너무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단지 이렇게 좋은 혜택을 단지 네트워크라는 이유로 거부할 이유가 저는 1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자동 주문은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25만 원 내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자동 주문하고 누군가와 함께 자동 주문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면 그분들을 통해서 현금 캐시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 캐시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캐시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동 주문을 해보고 이거 어떻게 사업하는 거야? 그럼 너가 자동 주문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자동 주문할 수 있도록 알려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구독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구독이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 이렇게 제품을 안내하고 나서 사람들이 글리코 영양소나 이런 거에 너무 꽂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메가랑 유산균은 싼 거 먹고
엠브로토스만 여기서 먹을게 이런 분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스마트 구독을 보면서 진짜 좋았던 거는 유산균 하나도 5만 원 이하지만 택배비가 안 붙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나는 제품을 많이 못 먹어 이렇게 사놓은 게 너무 많아 라고 했을 때 유산균 하나, 오메가 하나, 카탈리스트 하나라도 자동 정기 구독을 해놓으면 싸게, 그리고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꼭 드려요. 구독은 끊으면 다시는 그 코드로 구독을 할 수 없다. 그거 아시죠? 자동 주문은 끊었다가 다음 달에 다시 할 수 있는데 구독은 내 코드로 구독을 해지하잖아요. 다시는 그 코드로 구독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은 거라도 걸어놔. 걸어놔. 그 하단에서 어떤 일이 날지 몰라. 제가 이러면서 작은 거라도 구독을 이어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저희 사업적으로 봤을 때 정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프로모션이 있는 달은 저희가 점수 띄우기가 진짜 점수 모으기가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런데 커다란 프로모션이 없을 때는 작은 점수로 소비 매출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스마트 구독이 기본 6개월이죠. 6개월이 점수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 사업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해봤는데요. 매달 내가 10명의 정기 구독을 한다. 물론 한 개 뭐 이렇게 매 4만 원짜리 4만 얼마짜리 하시는 분도 있고 35만 원 한도 내에서 꽉 차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인원수로 10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한 1,500점 정도가 매달 내가 한번 모아봐야지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2달, 석 달 정도가 되면 실버 디렉이 되면 한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에요. 여러분들이 실버 디렉의 그림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기 구독을 통해서 하든 뭐 내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모으든 이거는 정기 구독만으로 뜨는 점수죠. 3개월 차가 되면 저희가 한 400만 원 매출이 뜨는 실버 디렉이 되는 거고요. 5개월 차가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뜨는 ED가 됩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만약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매출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월 초 딱 1일이 되면 어때요? 빵피비잖아요. 빵피비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 맵에 나의 사무실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몇십만 원씩 이렇게 점수가 올라와요. 매출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 구독이 내가 한 달, 2달 이렇게 조금 끈기 있게 이렇게 정해놓은 횟수만큼을 하신다라고 하면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무기를 회사가 장착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예상을 해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한 3개월 차에 요 실버 디렉이 되는데 요 500점을 500만 원이라고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요거는 이제 500점이라고 요 그림은 그냥 같은 그 어떤 직급에서 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코드당 한 80만 원 정도가 됐을 때 저희가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이거를 내가 정기 구독이나 그러니까 자동 주문이나 구독을 통해서 이렇게 실버 디렉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구독만 가지고 가면 3개월이 걸리지만 클린이라든지 내가 다른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걸 섞어서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일주일에도 만들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고 나서 두 번째 내가 실버 디렉이 됐던 것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실버 디렉이 되는 거를 안내하실 수 있겠죠. 자동 주문 한번 안내해봐. 그리고 구독 한번 안내해봐. 그리고 이런 클린 마스터 챌린지라는 게 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2분 정도를 그냥 한 400만 원 매출을 일으키는 분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ED라는 한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뜨는 그런 직급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이게 약간 그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70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ED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ED라는 그림이 아까 구독만으로도 5개월 차가 되면 매출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5개월 동안 과연 나만 구독을 전달하고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구독을 전달하면서 나와 동시에 구독을 전달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그림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버 ED, 100만 원 버는 실버 ED가 빨리 돼야 되고 그걸 복제하면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구독이 나오면서 이게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월 차에 내가 ED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ED를 만들어냈을 때 저희가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버는 실버 ED가 되죠. 그리고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고가의 매출로 클린이라든지 프로모션으로 실버 ED라는 직급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프로모션이 없을 때, 고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소비 매출로 실버 ED를 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들어내는 실버 ED는 자동 주문과 구독 프로그램, 그리고 중간중간에 플러스 알파이드가 되는 제품들을 얹어서 내가 실버 ED가 된다라고 하면 이 실버 ED는 무너지지 않는 안정적인 실버 ED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버 ED가 되면 사업을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버 ED가 되고 그 방법들을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스폰서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말고 내가 직접 뛰어서 회원가입도 해보고 홈미팅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실버 ED가 되고 나면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버 ED 2명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한 200만 원 정도를 버는 골드 ED란 직급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실버 ED 하나, 실버 ED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수입이 가장 많죠. 수입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볼륨으로도 되지만 이렇게 2명 정도를 만들어내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골드 ED 2조를 만들어 주시면 PD라는 한 400만 원 정도 받는 PD라는 직급에 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PD라는 직급이 또 2명 정도의 볼륨이 만들어지면 800만 원 정도 버는 브론즈 PD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명을 만들어내면 저희가 모든 여행을 갈 수 있는 1,500만 원 정도 버는 실버 PD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가면 정말 자유로울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가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수입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어떤 노력이나 사실은 일회성으로 끝나도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밖에 나가면 한 달에 1,000만 원, 뭐 1,500만 원 벌기 위해서 진짜 밤부터 뭐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휴일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 수입을 과연 5년, 6년, 10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입이 의미가 있는 거는 연금과 같은 인세 소득으로 저희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상속까지도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위치까지 갈 때까지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내가 언제 회원가입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꿈의 크기만큼 내가 정말 최고 직급까지를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짧은 시간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더 많은 노력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면 된다라고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정과 보상인데요. 저희가 GIP나 PD 서밋, 그다음에 KMF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GIP는 저희가 어떤 요번에 이제 GIP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본사에서 보내주는 동남아 여행이에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가는 여행인데 그 여행과 더불어서 이제 PD 서밋이 있죠. PD 서밋이 있고 요거는 이제 요번에 갔던 그런 사진을 제가 올려봤고요. KMF는 뭐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큰 본사 행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11월에 하는데 올해는 12월 첫 주에 하게 되거든요. 이곳에 가게 되면 그 한 해 동안 이제 내가 한 만큼에 대한 어떤 인정과 보상으로 무대에서 이제 회사에서 축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그룹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올라가서 축하를 받기 때문에 저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KMF를 통해서 함께 인정과 보상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제 준비를 하면서 되게 기뻤었고요. 아마 이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무대, 특정한 사람들의 여행이라고 하면 사실은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꿈꾸고 도전하고 이곳에 함께 갈 수 있는 내년에 KMF에는 정말 모두가 함께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남자분 턱시도를 입으셔야겠죠. 그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번 달이 10월이니까 올 성과년도가 마무리가 되는데 잘 마무리하면서 정말 2025년도에 새로운 도전들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 사업의 성공을 정리해보면 건강은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죠. 저희가 열심히 먹고 그리고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끊고 싶은데 얘를 빼면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장바구니에서 뺐다가 담았다가를 반복하시죠. 그리고 제가 어느 분이 주문해달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장바구니에 정말 제품을 많이 담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주문하는 거 몇 개 안 되니까 나머지를 다 지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담아놨냐 그랬더니 다 먹고 싶은데 이번 달은 요거만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끊을 수 없는, 내 몸이 건강해지고 예뻐지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고요. 당연히 경제적인 자유가 오고 시간적으로 또 친구의 부자 그리고 평생 직업을 가진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정말 120세까지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나의 가치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펼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이 그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들의 남은 어떤 시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메나테크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메나텍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살고 싶은 어떤 삶의 모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답게 살고 싶다. 요즘에 저희가 왜 그 아름답다, 뭐 제가 지난주에 아름답다라 해서 그 어원을 찾아봤거든요. 그 어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름답다가 나답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나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렇죠? 돈도 막 팍팍 내야 되는데 고민한다거나 뭐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정말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멋진 도구가 저는 바로 메나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꾸는 모든 꿈들을 이루시고요. 내가 그 꿈을 이루면 내가 누군가의 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미래의 누군가의 꿈이 될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또 응원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멋진 꿈들을 펼쳐나가셨으면 메나테크 안에서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